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사실 초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에만 올인을 하고 있는 지가 꽤 됐습니다. 물론, 제가 삼성전자에 좀 물린 게 있네요. 뭐 아무튼, 저의 95%, 99% 정도가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요즘에는 2차전지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워낙 그 전체 종목에서도 전체 섹터에서도 2차전지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 주가는 제 잔고는 신고가를 쓴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기도 합니다만 또 뒤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고 요즘에 에코프로 그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비중이 많은 사람과 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축하를 드리고는 있지만, 투자자들마다 조금씩은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좀 자녀 행사 같은 게 있어서 좀 최근에 유튜브를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블로그도 좀 해볼 예정이 있는데, 그거는 차차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가면은 에코프로 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미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에코프로 그룹은 특히 에코프로는 뭐 올해의 주식으로 뽑힐 것 같을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뭐 단순히 축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2차전지는 완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후에 2차전지 전체로 훈풍이 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시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21조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1조, 에코프로가 11조, 그 다음에 LNF가 8조 4천억, 뒤에는 이제 좀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첨보도 있었고 했었지만, 좀 많이, 이런 에코프로 그룹 중심으로 좀 재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시외에도 굉장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둘 다 5, 6%씩 이상 올랐는데, 사실 뭐, 이 계약이 터지지 않을까 생각도 됐습니다만, 이런 쇼커버 느낌도 나고 이런 공매도 애들이 포기를 하고 갔는지 어쨌든 이런 거는 한번 내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이상의 큰 계약을 터뜨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금화한 부분도 있지만 중심적인 부분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좀 너무 올라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에코프로 BM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포스코 케미칼의 큰 공시 났을 때 삼성향으로 냈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삼성향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했으면 3배 이상은 에코프로비엠이 수주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뭐 너무 오르게 되면은 조금 현금화해서 좀 더 제 성향 자체가 안정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좀 더 옮기긴 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크게 더는 그런 포인트를 일단은 계약 공시를 주 목적으로 이 터닝 포인트로 두고는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은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조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을 겪었을 때 뭐 2, 30%씩 그 조정됐던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현금 비율 저도 없이 많이 왔던 터라 그런 부분은 조금 현금화는 일부 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좀 더 LG 엔솔이라든지 좀 대형주 같은 안정적인 2차 전지로 옮길 생각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은 좀 더 지켜보면은 이것들을 보시면 저도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를 가지고는 있지만 에코프로는 사실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좀 덜었어요. 근데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 이거 진짜 이제는 뭐 실의 영역인 수준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직 조금은 있지만 대부분 많이 덜었어요. 이게 참, 이게 엄청난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거 막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투자계의 올해의 종목 에코프로, 이제 에코프로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제 친구 단톡방에서도 야 이거 에코프로 뭐야 에코프로 뭐야 하고 뭐 짤들 돌고 뭐 수익 뭐 10억 인증 이런 것들 등등, 뭐 퇴사했다는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을 정도로 핫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근에 당신은 보유했는가, 언제까지 보유했는가,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많이 판 사람도, 이게 투자의 뭐 뻔한 진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팔고 나서 지금 뭐 한 두 배씩 뭐 몇십 프로,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더 갔을 거예요. 오늘만 해도 20% 이상 더 갔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팔려고 해도 한 번에 다 파는 경우는 없고, 뭐 살 때도 막 엄청 20개 20분화 이상 쪼개듯이 팔 때도 굉장히 많이 짜게서 팔긴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수익을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종목에 대해서 진짜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의 몫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신이 매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는가? 이거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팔았어요. 에코프로를 팔았다고 하면은 그 돈으로 어떤 것들을 사서 이익을 좀 더 이런 것들을 다 못 먹어도 나머지 다른 종목 이사전지를 잘 샀으면 뭐 10% 이상, 2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판 거를 혹시 파셨다라고 해도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당연히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 부분은 근데 여러분들은 웬만한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의 몫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거의 지금 뭐 신의 영역까지 왔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더 갈 수 있습니다만, 견디실 수 있으면 충분히 자기 성향에 맞춰서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또 어느 한 시점이 오면 좀 조정이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견디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플레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다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 쭉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의 LNF가 나옵니다. 엄청난 시총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LNF는 신고가 예전에 24만 20원 높을 때 테슬라 28만원까지 올라갔었죠. 테슬라 직납 때. 근데 다시 또 원상복귀 됐습니다. 엄청난 시총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하고 제가 자주 비교를 드리고 있는데 40%까지 떨어져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80%까지도 좁혀져 있던 때가 왔었는데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사실 지금 LNF 주주 여러분들은 완전히 속이 탈 거예요. 저도 약간 반쪽짜리 행복인 게, LNF가 상대적으로 좀 너무 많이 못 알아져서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도 많이 진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똑같은 여러분들과 투자자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줘서 저는 또 에코프로보다는 또 에코프로 BM을 또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터라, 양극재 위주로 가지고 있던 터라 뭐 사실 수익은 좀 많이 낮긴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게 LNF 같은 경우에 비중이 더 크신 분들도 많을 테고, 포스코 케미칼 주주 여러분들도 역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을 좀 부러워하실 정도까지 많이 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만 그렇고 나머지는 뭐 SK 계열사들은 지금 죽쓰고 있어요. 동박 쪽도 죽쓰고 있고 전해질도 다 죽쓰고 있는데, 사실 나노 신소재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얘네들만 이렇게 완전 치솟고 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된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훈풍들이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데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LNF를 덜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뭐 따라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질 드릴 수도 없고, 사실 LNF도 뭐 떨어진 건 아니죠. 지금 굉장히 그래도 많이 회복하고 상당 부분에 있는데, 지금 완전히 시총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이런 박탈감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실 텐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실 NNF에 좀 실망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주담도 뭐 마땅히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뭐 IR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얘네들도 이게 IRA 나오고 나서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게 사실 주가의 뭔가 움직임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뒤에는, 그래서 IRA 이후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 굉장히 기다리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CRMA까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메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폐배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전혀 못하고 있음을 뭐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주식과 이 투자해야 되는 주식, 이런 것들을 조금 제 김현수 연구원의 말을 빌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사실 LG 듀오도 제가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전혀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이 듀오는 뭐 3, 4분기에 3, 4월에는 뭔가 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LG화학 주주분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워낙 시총이 커서 움직이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다른 양극재에 비해서 사실 많이 못 움직인 거는 사실입니다. 신고가도 갱신을 하진 못했고요. 이게 10조, 50조에 이르고 있는데 엔솔도 사실 신고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다들 신고가를 기록하지 못한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네코프로 그룹만 완전히 신의 영역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 부분으로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도 많이 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한두 종목에 제가 올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거의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뭐 저도 최대한 아쉬움을 좀 덜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뭔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훈풍이. LG엔솔의 8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10조, 다들 아시다시피 얘네들이 132조면 82%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110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주사 할인 적용을 50% 정도 한다고 하면 55조인데 그거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뭐 60% 70% 적용한다고 해도 뭐 3, 40조 되는데 나머지가 시가총액 20조밖에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LG화학도 굉장히 지금 양극재 비중도 점점 첨단 소재 쪽이 반 이상 넘어가고 있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래서 결국은 얘네 둘이 계속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대형주들이 안 맞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소재줄보다는 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워낙 시총이 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장주예요. 사실은 에코프로그램이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더 결국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밸류체인들도 다 움직여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LG엔솔에 사실 굉장히 이 밸류체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테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힘겨운 GM, 포드,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GM도 뭐 리릭 같은 거 지금 7대씩 주에 7대 생산이니까 하루에 7대 생산, 이 정도밖에 생산성이 지금 굉장히 안 나오고 있고, 포드도 배터리 때문에 이런 포드 라이트닝 섭 그것도 많이 지금 못 나가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산 출하량이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터리 문제든 이런 전기차 고질적인 문제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기존 내연차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사실 GM포드도 잘 해줘야 우리나라 2차전지도 출하량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좀 아쉽지만 테슬라가 왕인 거는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루시드 리비안도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가가 사상 최저에 이르렀죠. 제가 사실 루시드 리비안은 절대 투자하지 않고 테슬라에 올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양산이 어렵습니다. 거기다 얘네들은 지금 이런 고금리의 영향을 직격탄을 받고 있죠. 테슬라는 부채의 비율도 굉장히 낮고요. 거의 없습니다, 부채가. 아무튼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줘야지 나머지 이 소재들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주전자 재료도 많이 떨어져 와 있어요. 13만원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나노신소재는 완전히 와 있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원래 올해 초든 했을 때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CNT 첨가제가 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실리콘 응급제 순서로 개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CNT 첨가제가 오늘 짧게만 말씀드리면 뒤에 또 말씀드릴 게 있어서, CNT 첨가제 같은 경우는 워낙 기술력도 좋고 하지만 이게 좀 더
레인지가 넓어지는 그 개화 시기가 올해로 본 거고, 실리콘 응급제는 뭐 지금 5%, 8%이 정도로 쓰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내년에 개화할 것이 더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먼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CNT 첨가제 나노신소재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재로 로 플레이한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만 대주전자재로 이쪽으로 실리콘 응급제로 언제 모멘텀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 이 큰 순서는 개화 순서랑도 엮여 있다라고 해서 뭐 이런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한번 이 부분 짧게 언급드리고요. 여기에 김현수 애널리스트 올해 작년 1등 애널리스트 김현수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기업이 항상 좋은 주식인 것은 아니다. 그동안 2차전지 산업은 포워드 기준으로 실적을 반영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왔다. 좋은 기업이 대부분 좋은 주식인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가 우려 대비 견조한 가운데 이런 법안들을 앞두고 반영되지 못한 가치가 지금 일거에 한 번에 다 완전해서 에코프로 그룹 같이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2026년도 PER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조금 불안한 상황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당연히 좋은 기업이죠. 누구나 완전히 지금 수직계가 너무나 잘 돼 있는 좋은 기업은 맞으나 좋은 주식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 의미는 뭐 싸지 않다 이미 이야기인 거죠. 좋은 주식은 절대 조건이 싼 가격은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지난주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너무 많이 더 올랐으니 사실 좀 뻘쭘할 수는 있지만 이 애널리스트들은 뭐 사실 단기 하루하루 주가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올라가는데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너무 좀 많이 올랐다. 그런데 시간의 경과가 더 필요하다. 당연히 이게 내년 올해도 그렇고 내년이면 좀 더 합당한 수준의 밸류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 치솟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머지랑 밸류 차이를 좀 좁히지 않을까. 만약 얘네들이 좀 유지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애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 의견입니다. 당연히 더해서 급격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으나 추가 상승을 기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22% 올랐는데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뭐 하루하루 주가를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강도가 약할 수 있으나 개별 기업의 주가 여태까지 많이 못 올라왔던 애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움직임이 CRM이 이게 사실 뭐 아무도 못 맞춥니다만 저도 조금 현금을 이런 뭐 엔솔이나 이런 좀 대형주들에 좀 많이 어쩔 수 없이 좀 비중을 늘려가는 거는 상황입니다. 이익을 좀 예를 들어 에코프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좀 보전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대형주나 이런 부분에 좀 안정적인 주식, 왜냐면 만약에 떨어진다고 조정 작업을 거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조정 작업이 더 클 것이라 보고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성향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사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더 오르는 종목에 더 탄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종목 사람들도 있고, 저는 사실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더 보수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사실 뭐 큰 조정기에도 잘 견뎠긴 했지만 각자의 투자 환경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맞춰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에코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 나면은 좀 매도를 할까 생각하고 일부 뭐 다 전액 매도하지 않겠지만 너무나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가져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좀 더 틈틈이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오버슈팅 한다든지 뭐 제가 어떻게 뭐 주가 최고점을 맞추겠냐마는 그래서 CRMA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기존 밸류 얘네들이 수혜를 받았던 애들이 더 뭔가 예상치 대비해서 더 좋은 법안들이 나오면 더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예상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움직임이 바뀔 수 좀 더 그동안 소외된 애들이 좀 더 반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각자 플레이를 하는 성향에 따라서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투자금이 크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모험을 걸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는 뭐 제 성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막 박탈감들을 너무 많이 느끼실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김현수 애널의 의견을 좀 전달드려보고, CRM이 만약에 컨센이 예상되어 있는 수준의 법안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후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뤄졌죠. 그래서 내일 나올 건데, 오늘도 원래 사실 지금 시외 주가가 워낙 더 슈팅이 나와서 내일에도 굉장히 주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이죠. 내일 주가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장이 지금 또 크레딧 스위스 관련해서 은행 지주들이 많이 꺾이고 있어서 매크로 장세는 도와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는 굉장히 슈팅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들은 계속 누그러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언젠가 분명 2차전지에만 계속 계시면 이익을 좀 덜 먹을 수는 있어도 계속 이익을 거두실 수 있다. 지금 다른 섹터 2차전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물론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한다는 전제하에 좀 더 좋은 날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음극재, 뭐 불리막, 뭐 전액, 동박 이런데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싼 투자하더라도 이런 완전 최고의 주식에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500, 300% 낮지만 그거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신 분들은 내가 과연 그만큼의 실력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또 좋은 기회가 또 다른 종목으로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랑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막 어느 마음 한켠이 허전한 것은 제가 글 쓰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좋은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되고 결말은 제 잔고의 상승으로 결국은 증명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뭐 이것들에 대해서 제 수익이 덜 나온다고 해서 누가 책임져 줄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외된 주식들 전부 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너무나 지금 요즘 주가 잘 가는데 여러분들 좋은 수익 거두시고 공부 더 열심히 하시면 계속 결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상향 종목 이렇게 우리나라에 진짜 몇십 년 만에 하나 나올 만한 섹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시고 비중 조절해 가시면서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